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늘 사람 무시하고 예술가 병에 걸려 힘든 일은 죄다 빠져버리는 손아래 동서의 비밀을 폭로한 일이었는데요. 거짓말이 일상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던 여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손아래 동서는 제게 첫 인상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여보, 재수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인상은 어땠어? 좋게 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아주 여유롭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데? 당신 사람 참 잘 보잖아. 만약 도련님이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으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뭐 무던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 당신 마음에 뭐 걸린 거 있었어? 뭐 당신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 내가 굳이 짚을 필요가 있을까? 도련님이 수저 식탁에 다 놓는 동안 도도하게 앉아서 물만 홀짝이고 있던 걸 굳이 말해야 해? 아님 도련님이랑 내가 고기 굽고 있는 동안 젓가락 놀리면서 고기만 집어 먹었던 거? 유학도 다녀온 피아니스트라 그런지 뭔가 좀 사람이 도도하기는 하더라. 그 부분이 나도 사실 궁금한 게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피아노 치고 공연 다니고 그러지 않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그거 당신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안 그래도 얘기 나왔었던 거야. 아빠가 단도직입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해서 관객들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후학 양성하는 게 더 좋대. 인생은 저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무대 나가고 그럴 실력이 없는 거 아니고? 유학도 갔으면 대학도 좋은데 나왔을 텐데 아깝지 않나? 보니까 어디 대회에서 대상도 타고 경력 나름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대학에 무슨 경력인지야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금싸라기 파묻힌 보물지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꽁꽁 감추는지 모르겠네. 됐어. 그냥 내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할게. 상견례 때부터 어딘지 굼뜨고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 보이는 손아래 동서였던지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좋지 않았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때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은사님 딸이 곧 콩쿠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생일 선물만 남편 통해서 보내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자리의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신날 하루 전에 말하는 게 미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생신 당일 1시간 전에 말하지 그랬어? 형님,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편하게 해보세요.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동서한테 내가 불만이 뭐가 있겠어. 끽해봐야 시부모님이 제주도 정도 가라는 거 고집 부려서 유럽 여행 갔던 것 정도 아닐까? 아, 맞다. 그래놓고 여행 선물 가족들 줄 거 아무것도 안 사왔던가? 부담 없이 신혼여행 가라고 시부모님도 나랑 남편도 100만 원씩 보태줬는데 말이지. 그거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멋 없으시게. 돈을 떠나서 기본적인 성의 문제 아닐까? 여행 신나게 즐기고 왔으면 적어도 생신날 얼굴은 비춰야지. 어떻게 된 사람이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되돌아오는 게 없을까? 형님,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마인드예요. 뭐 챙겨드릴 거 생기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저도 유럽 여행 처음이라서 즐기다 보니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동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외국 대학 다니고 무대도 여러 번 했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행은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 동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정체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동서가 하는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대학 나왔으며 무슨 무대에서 수상했는지 좀 얘기해 줄래? 말해봤자 어차피 모르세요.
그래도 말해주는 것도 내가 모를까? 남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동서. 형님, 듣자 하니 고졸이라서 배움도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일 궁금해하지 말고 각자 거리 두면서 살자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괜히 묶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는 건 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요. 와, 동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만 할까요? 어머님의 생신 때 갑자기 빠지겠다는 걸 붙잡고 한 소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또박또박 받아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뒤로도 동서는 가족의 행사며 명절이며 수시로 갖자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못내 서운해하고 속이 상해하는 걸 느끼고 있을 즈음 저는 친구로부터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듣게 되었죠. 지영아, 네 손아래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외국에 막 유명한 대학도 나온 피아니스트라면서? 지인 찬스로 좀 어떻게 할인해서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냥 네가 직접 가르치지 그래? 너도 소시적에 피아노 좀 쳤고 전공도 그거잖아. 나야 손 다 녹슬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잖니. 무엇보다 우리 애가 엄마한테는 배우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친구 소원 좀 들어주라. 응? 이럴 때만 친구지, 계집애. 알았어. 대신 맘에 안 든다고 나한테 짜증내기 없기다. 내 동서 성격 엄청 더러우니까 네가 그건 감안하라고. 지영아,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법이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소개나 해주렴. 그럼 너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어머님이 피아노 있는 거 오랫동안 썼고만 있어서 연주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동서가 맨날 빼기만 하고 무시하는 게 보여서 내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가족 모임 있을 때 연주할 수 있게 그럭저럭 내가 칠 수 있을 만한 거 연습해서 칠 수 있게 해줘. 가능하지? 그거야 뭐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엄하게 가르친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 동서 덕분에 어지간한 일은 짜증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가르쳐 주기나 해. 나도 불쌍한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서프라이즈나 해드리게. 제 친구는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제1이었던지라 제 손아래 동서에게 피아노 과외를 꼭 받게 하겠다고 자꾸 요청을 해왔었죠. 마지못해서 피아노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에게서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대학 정확히 어디 나왔다고 하셨지? 몰라, 그냥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 애를 가르치시는데 손톱이 엄청 길고 네일도 하셨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톱 항상 짧게 하거든? 내가 손톱을 짧게 해야 하는지 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손톱은 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주할 때 다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거든. 그런데 내일까지 하고 있으시니까 영 이상해서 그렇지. 이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건지 영 성의가 없으시네. 동서 평상시에도 손톱 엄청나게 길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고 피아노를 잘 치기는 한다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시범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컨디션 안 좋다느니 하면서 거절하시더라고. 말도 마. 남편이랑 서방님도 피아노 한때 배웠어서 시부모님 댁에 피아노 있거든? 그런데 어찌나 도도한 예술가이신지 그렇게 요청해도 피아노 한 번을 안 친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동서라는 사람 좀 많이 이상한데? 유학 갔다 왔다면서 대학 어디 나왔는지도 말 안 해주고 피아니스트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거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해서.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상하다. 동서가 일한다는 학원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조사해 볼래? 그러자. 내가 이대로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 친구의 얘기를 통해 손아래 동서가 영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동서가 일하는 학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동서의 이름을 대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것부터 피아니스트라는 것 모두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친구와 더 파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동서, 아니, 그년 그거 정말 제정신 아닌 년이더라. 왜? 뭐 새로 알게 된 거라도 있어? 자기가 못 가르쳤으면서 우리 애한테 괜히 언성만 높이고 기만해왔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흥신소 직원 고용해서 알아봤지. 전문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 조사해보니까 그년 그거 유학은커녕 대학 간 적도 없고 피아노는 손에 댄 적도 없다더라. 미술학원에서도 유학파 사칭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난 전과도 있더라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유학파 피아니스트 행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황당하지. 너 이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지. 서방님한테도 알리고. 네 나름대로 가족 문제로 처리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일주일은 기다려줄게. 그동안 이 미친년 이거 저지른 거 다 까발리고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한다? 알겠지? 걱정하지 마셔. 믿고 보고나 있어.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를 폭로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받은 모멸감이며 인신공격이 너무 화가 났었기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까발리는 게 최고의 복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에게서 진실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되어 가족이며 친척들이 모이게 되었기에 제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어?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자꾸 요리 못하는 저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딴 건 주부인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 행사 중에 좋고 편한 것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 아니, 형님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씀하세요. 피아니스트 손으로 어떻게 반죽 만지고 물 묻히면서 요리하냐고요. 형님은 식칼로 종이 자르세요? 세상에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 하시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죠.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좋고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그런 거면 제가 동네에서 학생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하겠어요? 그냥 투어 다니면서 무대하고 명성 얻으면서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여튼 가기는 갈 거니까 자꾸 사람 짜증나게 재촉하지 마세요. 그래,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대신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어쩌실 건데요? 명절 때 시부모님의 집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려 그간 친구에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열심히 배워놨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으로 문외한인 제게는 어려운 곡이었지만 친구의 도움을 통해 익힐 수 있었죠. 연주를 끝내자 친척들이며 시부모님, 남편 할 것 없이 다들 놀라서 저를 보기에 연습을 좀 했다고 말하고는 손아래 동서가 저보다 훨씬 잘 칠 거라고 말을 해줬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손아래 동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며 가짜는 핑계를 대며 연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손아래 동서가 사실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노 학원의 격리에 불과하며 학교와 경력 역시도 가족들에게 속여왔던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자 손아래 동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 저한테 조용히 말하면 될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요. 동서한테 그간 기회를 준 횟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 모른 척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먼저 기회 걷어찬 건 동서지.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갑자기 터뜨리시냐고요. 어라? 그런 말 동서한테 들으니까 나 되게 어색하다. 명절이며 가족 모임 때마다 힘든 일 좀 있으면 갑자기 늘 빠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리 말해달라고 사정해도 학원 일정이니 과외니 거짓말하면서 빠진 사람이 바로 동서 아니었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형님이 폭로한 것 때문에 저 남편한테 이혼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어야지. 본인 경력도 아닌 걸로 주부인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막 대해왔잖아. 죗값 치르는 거니까 달게 받아. 야,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말 거야. 그 전에 서방님한테 사기 결혼으로 이혼당할 거나 걱정해 이년아. 사문서 위조해서 학녀까지 속였으니 죄가 가볍진 않을 텐데?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어머머, 이러면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는데 괜찮으려나? 야, 닥쳐. 닥치라고. 위장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갑인양 굴어왔던 저의 손아래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이 학원에 소문난 바람에 학원생들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아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셈이죠. 이상으로 주부 일을 무시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던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와 인천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37살 여성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요식업이에요. 돼지 부속과 냉동 삼겹살을 주 메뉴로 하는 고깃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5개의 지점이 있고 차후 가맹점 계약을 하고 하나의 업체로 성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금 크게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 포함 5명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들, 여러 직원까지 합치면 나름 중소기업 못지않아요. 제가 이르다면 이른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유는 어려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와 저를 낳고 100일도 안 되어 이름 모를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친엄마. 덕분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장에서 일을 하시며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이악 물고 돈을 벌어야겠다. 수백 수천 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본보기자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지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제 사연과 관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만난 사랑에 크게 배신당했었거든요. 제 운명이라 믿었던 남자와 그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힌 것도 모자라 호구가 될 뻔했던 그 일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혼과는 담을 쌓게 되었고 할머니껜 죄송하지만 비혼주의가 되기로 했죠. 다행히 파혼으로 그쳤기 때문에 이혼녀 딱지가 안 붙은 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막힌 파혼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머니, 오늘 일은 좀 어때요? 쉬엄쉬엄 좀 하지. 상철이 오면 같이 하라니까 그러다 할머니 골병 든다고. 에이, 평생 해오던 일인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육신이 아픈 건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 할머니, 예전이랑 지금이랑 같아? 지난번에 한의원 계속 다녔잖아. 그러니까 몸 좀 사리면서 하시라고. 살 만큼 살았는데 미련도 없고 그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 죽을 거야. 할머니, 내가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랬지? 나랑 오래오래 살아야지. 나한테는 할머니가 전부란 말이야.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냐. 적당히 좋은 놈 만나서 시집가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 늙은 할머니 끼고 살래? 에이, 서운하게 왜 그래, 진짜. 난 할머니밖에 없단 말야. 아직 할머니한테 배울 것도 많고 할머니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줘야 내가 일할 맛이 나지. 어휴, 내가 우리 손녀 고집을 어떻게 꺾니? 이럴 때 보면 하늘에 있는 네 엄마랑 똑 닮았구나. 엄마도 이랬어? 그럼 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리고 이만큼 배웠으면 다 배운 거다. 이미 너 혼자 해도 될 수준이야. 내가 할머니한테 아주 혹독하게 배우긴 했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 모처럼 일찍 장사 끝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알겠다. 상철이도 같이 가자.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밥 한 끼 먹여야지. 그 시절 할머니는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외할아버지에게 시집 오셨는데 유일하게 배운 기술이 고기 손질하는 기술이었어요. 살림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때부터가 고생이었죠. 급격히 기운 가정 형편에 갑작스레 가장이 되셨고 아픈 엄마와 핏덩어리인 저를 보살피면서 팔자에도 없는 노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시장 정육점 사장님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배운 게 할머니가 하시던 일이어서 조금 힘들지만 관련된 일을 하기로 했고, 고등학교도 그쪽 분야로 진학했고요. 남들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학교를 뭐 하러 다니냐 손가락질했지만 나름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자연스레 실력도 쌓게 되고 그걸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칼질을 해봐야 한다며 도축장에서 가죽 벗기는 일, 고기 분류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천으로 지금 이렇게 어엿한 사업가가 된 거고요. 아무튼 할머니는 저를 금지옥엽 키워주신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할머니가 제 삶의 활력소이자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거든요. 지은아, 일이 아주 바쁘지? 그럼 할머니,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 사업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냥 정육점만 꾸준하게 운영하는 건데. 어이구, 그러게 뭐랬냐. 너 분명히 힘들어 투덜투덜 될 거라고 했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하니 힘들어도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인데 그만두면 아깝잖니? 그건 나도 그래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자초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해내야지. 정육점은 걱정하지 말아라. 성현 씨가 힘도 잘 쓰고 일머리도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사장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시 연륜은 무시 못해요. 저도 기술 좋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사장님 하시는 거 보면 따라가기 어렵다니까요. 허허,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하게. 그래도 젊은 사람 뒤따라가기 어렵지. 나도 많이 늙어서 힘이 딸려 예전 같지 않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도 그래. 성현 씨 말대로 할머니 기술은 최고거든. 아직도 동네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가 손질한 고기만 찾잖아. 이참에 성현 씨 수제자 삼아. 어휴,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스승님. 호호 젊은 사람이 넉살 좋은 거 보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네. 앞으로 잘 부탁함세.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가게 개점해서 정신이 없거든요. 정육점에 많이 신경을 못 쓰니까 성현 씨가 우리 할머니도 좀 봐드리고 힘 좀 써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30대 초반의 나이가 된 저는 정육점과 요식업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육점은 시장에서 작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알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는 정육점에서 손질하고 남은 뒷고기들과 돼지 부속을 이용해 고깃집을 개업했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았던 데다 정육점과 병행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고깃집이더라고요. 어렵사리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인천 부평 지역에서 지금의 가게를 개점했습니다. 바로 1호점이었죠. 호기롭게 시작한 첫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침 유튜버들이 먹방이라는 주제로 막창이나 통대창 등 돼지 부속들이 한참 인기였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 장사가 무척 잘 됐거든요. 물론 개업 효과라고 해서 초반에는 지인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홍보업체를 통해 과감히 투자해서 그런지 맛집으로 소문나서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에 월 매출 6천만 원 찍었습니다. 가게가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라 회전율이 높아야 했는데 구이 특성상 빨리 먹고 치고 빠지는 건 어려웠어요. 대신에 저만의 방법으로 당시엔 조금 생소했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게 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정육점에 안 들릴 거지? 가게 일이 바빠서 여기 좀 도와주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펑크 내는 바람에 급하게 나올 사람도 없고 해서 저녁 시간에만 도와주고 가게.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던 일이고 버려놓은 일인데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속 편해.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쉬어야겠다고 생각 들면 주저 말고 쉬는 거야. 알았지? 아휴, 알았어요. 할머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당신도 잔소리 닮아가는 거야? 에이, 나는 자기가 고생하니까 쉬엄쉬엄 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잔소리가 아니라고. 아,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매출은 어때? 요즘 방송 나온 거 보고 직접 고기 사서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들 찾아갈 텐데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그게 다 돈 버는 일인데 감수해야지. 손님들이 할머니 칼 쓰시는 솜씨 보고 한번 놀라고 할머니 성격상 조금 주는 건 용납 안 되어서 늘 용량 넘치도록 주시잖아. 그거 보고 두 번 놀라고. 할머니 성격상 양 조절이 안 되긴 하지. 아무튼 나 오늘 조금 늦으니까 가게 마무리하고 할머니 좀 부탁해.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보고 와. 예비 신랑과는 새로 가게를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육점 일에 소홀해지니 새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나이도 드신 데다 힘에 부치셨는지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쉬기도 많이 쉬셨습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가게를 접을 순 없었기에 새로 채용한 직원이었는데 저랑 동종업계 종사자였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행동도 예의 바르고 자기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해서 참 마음에 드는 직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친손주같이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어서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육점과 고깃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니 나이도 나이인 만큼 결혼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결혼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사업도 하는 마당에 겁날 것도 없었는데 할머니 생각에 좀 서둘러야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결혼을 결심한 만큼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엄마, 우리 지은이 예쁘지? 뭐 그럭저럭. 일단 이야기 좀 하게 이리 와서 앉아라. 저기요,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말 정도는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럼요. 저도 불편한 거 싫으니 어머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호호, 말이 좀 통하는 것 같구나. 그나저나 사돈어른 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자금은 제대로 모았니? 엄마, 하나씩 물어봐요. 이 사람 마시던 물도 채야겠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런 거는 여자들끼리 나눠야 하는 거야.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다가 알겠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솔직히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저 낳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무슨 일해? 돈은 좀 모아놨고? 우리 아들이 일하는 곳 사장님이라는데 사실인가? 네, 현재 행복시장 안에서 정육점 운영하고 있고 그 가게를 지금 성현 씨랑 저희 할머니가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부터 가게 개점했고요. 가게라면 어떤 가게? 지금 사업하고 있다는 거지? 엄마, 지금은 고깃집 하나지만 여기 유명인들도 엄청나게 오고 완전 맛집으로 소문났어. 그래봤자 뭐 얼마나 벌겠니?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실부모한 것도 좀 그렇고. 사업자금이야 이리저리 굴리면 그만인데 지금 빚내서 시작한 거면 생각을 좀 해봐야지. 엄마, 그래도 이 사람 한 달에 매출 1억 가까이 될걸? 아무리 빚냈다고 해도 갚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많고. 참. 아무튼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다행이구나. 너도 정육점에서 일하다가 사업이라는 것 좀 해야지. 남자가 태어나서 사업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거야.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님 많은 거고. 그렇죠.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면 될 거예요. 그때는 성현이한테 전적으로 맡겨라. 자고로 여자가 돈줄 쥐고 있으면 집안이 망해. 남편 내조해주고 시댁 식구들 잘 챙기는 게 도리야. 그러니까 사업 잘 일궈서 성현이 줘라. 아, 네, 하하.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를 무시하는 듯 하더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금방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놓고 사업은 남자가 해야 한다면서 제가 일군 사업을 예비 신랑에게 넘기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시댁을 까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자가라고는 하지만 방세 칸짜리 빌라였고 대출이 아직도 2억이나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연년생인 시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딱 봐도 형편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고 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의외로 시어머니는 예단은 생략하고 그 돈으로 같이 살 집에 더 투자하자고 하더군요. 시댁 형편이 좋지 않아 큰 돈을 보태주진 못해서 결국 제가 집, 예비 신랑이 살림살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낀다고 식기류는 도매센터를 이용했고 가전과 가구도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했어요.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서 좋았지만 거지근성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히니 뭔가 이때다 싶었는지 예비 신랑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오래된 거 아니야? 시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던 거라며. 나도 마침 지점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차를 하나 구입하지 했는데 이참에 우리 둘 다 새 차로 바꾸자. 어때? 어? 정말? 차를 사준다고? 우와, 우리 마누라 웬일이야. 아니, 비싼 차는 말고 어차피 일하면서 타고 다녀야 하니까 실용적인 차로 고르려고. 나도 가게 자주 다녀야 하고 가끔 물건도 사서 날라야 하니까 나는 레이라는 차를 봤거든.
레이? 뭐 장 보러 다니고 그런 거로는 나쁘지 않지. 그래도 차가 2대면 한 대는 외출용으로도 겸할 수 있는 차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양갓집도 다 근처고 어디 멀리 갈 땐 자차보다는 기차나 비행기 이용하니까 굳이 큰 차 필요 있나 싶어서. 자기 의견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중형차도는 뽑았으면 좋겠어. 오래 탈 거 생각해서. 그런가? 난 레이 한 대랑 아반떼 정도 생각했는데. 아반떼는 무슨 K7 정도는 타줘야지. 이왕 사는 거 외제차면 더더욱 좋지만. 자기야, 이번에 가게 개점하면서 금전적인 부분 마이너스인 거 알잖아. 우리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집도 얻으면서 돈 많이 썼다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고르자는 건데. 아, 알겠어. 일부러 나 눈치 주는 거야, 뭐야? 그런 뜻 아니란 거 잘 알잖아. 아무튼 나는 레이 살 거야. 당신도 잘 골라봐. 아니면 이번 주에 같이 매장 가보던가. 정말? 일단 알겠어. 솔직히 일하면서 고급스러운 차가 굳이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대로 한 대 정도는 비싸진 않더라도 적당한 차는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여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에 대해 그렇게 욕심이 있던 편이 아니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의 고집대로 K7인지 뭔지 하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차 살 때 1,000만 원 보태더라고요. 물론 나머지는 제 돈이었지만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며 결혼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사업하랴, 결혼 준비하랴, 양가 식구들 챙기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도 고르고 웨딩 촬영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시댁 식구들과 큰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이 문제로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도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얘들아, 저녁에 시간 어떠니? 나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한가하네. 6시면 마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유진이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결혼 앞둔 너희들한테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싶어서. 그리고 어차피 새아가도 우리 식구 될 건데 같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부르는 거다. 아, 저 가게 나갔다가 시간 말씀해 주시면 맞춰갈게요. 그래, 저녁 7시까지 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자. 어이구, 잘 먹었다. 엄마 근데 할 이야기가 뭐야? 뜸 들이지 말고 이야기해봐. 맞아요,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결혼 앞둔 너희들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뭔데 그러세요? 아가씨 어디 아프기라도 해요? 아니면 어머님이 어디 불편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얼마 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다느니 생떼를 부리지 뭐니.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너희들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왕 하는 거 자기도 시켜달라면서 성화야. 저희 결혼하고 나서 하면 되잖아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요. 서방님 되실 분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너 조무사로 일하는 거 알지? 그 병원에 일하는 의사인가 보더라고. 너무 과분한 상대라서. 이야, 유진이 걔는 어디서 그런 거물을 물어왔대? 자기야, 사람 보고 거물이 뭐야. 아가씨가 좋은 남자 만난다는데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아무튼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더구나. 근데 알다시피 너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쪽 집안에서도 남자가 나이가 있으니 좀 서두르는 모양이고. 그럼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정말이야? 이야, 우리 집사람 대단한데?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끼리 잘 이야기해 볼게. 부담 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 나도 양심이란 게 있다. 에이, 엄마 부자 며느리 뒀는데 그런 게 무슨 걱정이야.
아무튼 우리도 이야기해보고 이리저리 알아볼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진 모르겠는데 하고 싶다면 결혼시켜줘야지. 신우이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아들을 둔 집안인이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겠어요? 아시다시피 시댁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무리한 예단이나 혼수를 해갈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신우이는 대출받아서라도 결혼해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말이 쉽지 요즘 대출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제가 결혼 자금으로 얼마나 대줄 수 있는지 금전적인 부분도 확인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지인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라 정말 막바지였어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끼어든 바람에 더 큰 싸움이 돼버렸죠.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나 할 말 있는데. 잠시 앉아봐. 무슨 이야긴데 이렇게 무게를 잡아?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자기야. 내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했다지 뭐야? 뭐?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 축하할 일이네. 왜 이제야 이야기했대? 나도 모르지. 혼전 임신이라 숨기고 싶었는데 그 남자 집안에서 아이도 생긴 마당에 결혼도는 못 늦춘다고 했나 봐.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 잘 됐네. 근데 당장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애 낳고 결혼식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모아둔 돈도 적고 본가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살이를 해? 그건 그렇지. 그럼 집도 구하고 다 해야겠네. 서방님 되실 분 능력 좋으니까 금방 잘 해결되지 않을까? 글쎄, 그게 우리 집 사정이 자기들보다 좋지 않다는 건 알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 개원해줬으면 하는데 그건 불가하다는 걸 아니까 신혼집을 해오라 했나 봐. 대신 혼수나 예단은 없는 걸로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신들이 다 채워준다고.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님 사정이 그렇게 안 좋으셔? 그래도 전세 대출받거나 모아둔 돈 합치고 하면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고 원룸 구해서 살까도 생각했는데 누가 빌라에서 사냐며 뭐라 했나 봐. 의사인데 적어도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라고. 그래야 여러모로 직장도 가깝고 편하다고. 그거 참 까다롭네. 어머니도 아가씨도 고민이 많겠다. 그래서 말인데 걔네가 우리보다 급하니까 우리 식장 예약한 거랑 신혼집 양보해주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 식장이며 신혼집을 다 양보해 주자고? 그대로 넘겨주자는 말이야? 응, 그쪽 집안도 되게 고마워할 거야. 의사 집안이니 금전적인 여유가 상당하니까 나중에 그만큼 돌려주겠대. 아니, 돌려줄지 말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왜 우리 신혼집을 넘겨주냐고. 당신 서운한 거 알아. 근데 뭐 어쩌겠어.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우리보다 급한 건 맞잖아.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애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는 뭐 길거리에서 신혼살림 시작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우리는 돈을 충분히 벌고 있는 입장이고 솔직히 자기가 여유가 있잖아. 그럼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살면 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그대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 했다고? 그럴 정도로 여유자금 있으면 당장 살 집부터 구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의사 아들 둔 대단한 집안이라며 그럼 돈 많겠네.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당장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미래고 나발이고 와 큰일 날 뻔했네. 피 빨아먹는 기생충 새끼랑 결혼할 뻔. 뭐? 기생충?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기생충이지 뭐야? 차도 내가 사줘, 사업도 내가 하는 거에 숟가락 얹어. 결혼 비용 보탤 돈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내가 신혼집 마련해. 아, 가전 가구 사는 거 다 최저가로 사서 이것저것 합치면 1,000만 원 정도 들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순날강도구만. 뭐? 날강도. 너 지금 말 다 했냐?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말은 똑바로 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알려주는 거야. 여자가 집이며 차며 뭐며 다 해주는데 숟가락만 얹으려다가 갑자기 이걸 다 자기네들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먹겠다는 게 날강도지 뭐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곱게 알았다 할 줄 알았니? 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속 좁다. 속 좁은 게 낫다. 난 너랑 이 결혼 못하겠다. 청첩장 돌린 거 그대로 다시 회수하고 위약금 물더라도 다 취소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너 당장 정육 좀 그만둬. 아니, 그렇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미친놈아. 감히 어디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 당장 정육 좀 그만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결혼 없던 걸로 해. 야, 야! 야,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연락 잘하셨네요. 시누이 결혼하는데 저희 거 그대로 다 주자고 했다면서요? 이 사람이 혼자 그런 생각할 리 없고 어머님이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꼬드기셨죠? 뭐? 꼬드겨? 그래,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너희야 나랑 같이 살던 어쩌던 누워 잘 곳이라도 있잖니? 네 시누이,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그게 왜 불쌍해요?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아이를 지금 나보고 책임지라 이거잖아요. 살 집도 구해줘, 식장도 내놔라. 이게 무슨 심보예요? 아무튼 난 이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지금 결혼식 올릴 형편 못 되면 그 형편에 맞춰 살든가 해야지. 너무 욕심이 과하시네요. 너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어떤 집안이긴요. 사람 피 빨아먹는 기생충 집안이죠. 그 아이 책임지는 건 제가 아니라 시누이랑 서방님 될 그 두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도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게 두세요. 헤어지면 그것 또한 그 두 사람 몫이니까요. 아무튼 전 이 결혼 못합니다. 파혼하는 걸로 알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야, 이 미친년아. 애들 결혼이 장난이야? 아,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만두는 건데요. 남의 재산 탐내서 기생충짓 하는 건 장난이에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니까 끊을게요. 그렇게 저는 파혼했습니다. 되게 어이없지 않나요? 여러분께 글로 표현해서 저 정도지 정말 어찌나 당당하게 다 달라고 말을 하던지 기가 찼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는 정육점이며 가게며 며칠이고 찾아와 결혼은 물을 수 없다며 온갖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버린 뒤였죠. 할머니도 제 파혼 사실을 아시고는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더랬죠. 살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을 정도니까요. 신혼집에 예비 신랑이 사들인 가전과 가구는 이삿짐 센터를 통해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수용할 공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저는 파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혼집에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대로 모든 짐을 빼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와 파혼한 뒤 예비 신랑은 서울로 건너가 마장동에서 정육점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네요. 근데 충격적인 건 시누이가 임신한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파혼을 했고 지금 시댁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내가 행한 선한 영향력은 언젠가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평소 행실을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것을 과도하게 탐내다 보면 큰 화를 불러온다는데 세상 사는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예비 신랑은 결국 큰 코 다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결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답니다. 파혼을 경험하면서 결혼 생각이 없어졌기도 했고, 저 혼자 잘 벌어서 할머니랑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려고요. 그게 오히려 더 추억에 남고 제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